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2월 8일입니다. 아침에 조선일보에 박정훈 칼럼에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 이런 제하의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치권 개입과 국정원 간부의 가장된 진술이 계엄 니코르 내란을 확정된 사실이냐 국민인식 속에 각인시켰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12.3 계엄인 내란이란 프레임이 굳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6일이다. 계엄 선포 사흘 뒤인 이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울먹이기까지 했다.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고 밝혔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몸하게 막으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원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같은 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가세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 나와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첩 사령관에게선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15명 내외를 체포하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했다. 홍 차장은 당시 뭐했다는 체포 명단도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통해 물증이라며 공개했다. 이후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4명이 1명씩 들쳐 얻고 나오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헌 문란이라는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이후 모든 전국의 흐름은 계엄은 내란을 전제로 진행했다.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전제로 진행됐다. 야당은 절반 이상을 내란 혐의로 채운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여당을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카톡 검열까지 들고 나왔다. 싹 다 잡아들이라 도끼로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식의 엄청난 증언들이 나온 터라 내란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였다.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도 그 전제 위에서 강행됐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전제로 강행됐다는 얘기죠. 수사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란 프레임에 올라탄 덕이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주고 경찰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도 내란이 기정사실처럼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여당 일부 의원이 찬성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국정원 간부들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 체포도 구속영장 발부도 어찌 됐을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니까 내란을 전제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개시되고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계엄 당사자들 증언이 조금씩 달라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뒤집었다.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이었고 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규정한 검찰의 내란죄 법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었다. 계엄군 측 진술도 미묘하게 변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헌재 증언에서 인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고 수정했다. 김현태 특전사 단장은 국회의원과 끌어내라는 단어는 지시에 없었다고 했다. 이제 제일 전방에서 제일 앞장서서 움직였던 사람이죠. 김현태 특전사 단장은 그는 계엄 직후 인원을 포박할 케이블 타이를 휘두했다고 밝혔지만 두 달 뒤엔 국회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고 뒤집었다. 검찰 공소장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재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며 공소장 내용 대부분이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했다.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차장은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첩보 대상을 통보받을 때 받아 적었다던 메모가 엄본이 아니라고 실토했다.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하고 자신이 가필한 메모이며 엄본을 버렸다는 것이다. 국정원 1차장 같은 사람이 이 중요한 것을 하면서 엄본을 버렸다고 했으니까 이게 참 방첩사령관은 홍 차장에게 체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이재명, 한동훈 체포 의혹에 금이 간 것이다. 민주당부터 발을 빼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후퇴했다. 내란죄는 두 사람 탄핵 소추의 절대적 사유였는데 이를 뺀다면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치인 체포 국회 마비를 기정사실로 하고 강행된 현직 대통령 체포 구성은 또 뭐가 되나. 12상 계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해 이연 위법 요소가 크다는데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점령군 행세하는 정치권의 개입과 군사령관들의 과장된 진술이 내란 프레임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인 양 각인시킴으로써 전국 흐름과 사법 절차를 애곡시켰다. 이제라도 냉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이런 거 이제 조선일보 이제 그 칼럼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조금 선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적시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은 건 이번에 처음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떠나가지고 정확한 팩트 그대로 진실이 밝혀져 가지고 지금 너무 급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되고 국무총리 탄핵되고 경제밖에 모르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국방부 장관, 경찰총장, 방첩사령관 이런 모든 아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죠. 임무를 못하고 있죠. 이게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헌재에서도 우선 그런 건 좀 바로 이런 부분이 만약 헌재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은 기각을 하든지 각하를 하든지 해가지고 원위치로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헌재 재판,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기한 시작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을 갖다 검토를 해보고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이제 그걸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헌법상에 이제 대통령 계엄 선포권이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내란죄 여기 보면 내란죄 해당되는 것 같지가 않죠. 하여간 그 부분도 이제 헌재에서 판단할 일이니까. 근데 전번에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지금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 뺐단 말이에요. 국무총리하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나머지 임기 2년 몇 개월 다 채우고 물러났을 때 혹시 이제 위법한 내란이나 예환죄가 아닌 다른 걸로 있으면 나중에 소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선은 지금 제자리로 빨리 복귀시켜가지고 대통령이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